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 성격지 순례길에 해설을 맡은 한강교단의 정현창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박수. 네. 신길교당 온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서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려 우리 원문화 해설단 소속 단원들이거든요. 우리 원정부단장님, 원문화 해설단 부장장입니다. 예, 우리 이법원 교단입니다. 또 가락교당의 강형관 교단입니다. 오늘 다 벌표 안 보시나요? 일부러 나왔습니다. 빠지고, 예. 여러분, 북촌 코스 한번 순례를 하셨죠? 네. 아마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네. 서울에 성적지가 많은데, 원불교 성적지 하면은 통산, 익산, 전산, 영산, 성주, 진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성적지가 많다고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은 원기 9년 3월 30일에 대종사님께서 처음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원기 28년까지 100여 차례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성적지가 많아서 북촌 코스하고 이 창신동 코스를 개발했는데 금년부터는 남산 코스가 다시 한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불교 성지는 여기가 지금 우리 성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원불교 성지, 서울의 성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상 성지하면은 뭐 탑이나 기와집이나 바위나 큰 성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성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해설하는 내용을. 그러시면은 아마 순례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순례라는 게 지금부터 100년 전에 7, 80년 전에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비교해 봐서 그런 것을 본받아서 내 신심을 키우고 돌아가서는 교화 활동에 앞장서는 게 성지순례지 오늘 하루 뭐 소풍 나왔다 이런 개념이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중구 종로 6가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문이 무슨 문이죠? 예.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은 도로에 저 선거간판이 있는데 그 횡단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받으시고 그 앞에는 검은 빌딩이 있죠? 네. 그 앞에는 1970년도에 우리나라 고속버스가 시작됐을 때 동대문 고속버스 터미널. 예, 그 앞이 평화시장이라고 있고 이 건물이 이제 동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 횡단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1968년도까지 서울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가 운영하면서 여기 동대문 종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시면 서울역에서 전차를 타시고 이 동대문역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동대문을 옆으로 지나서 창신동으로 올라가시곤 하셨습니다. 이거를 100여 차례 하신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대종사님이 익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와서 서울역에 내리셨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전차를 타셨습니다. 전차가 동대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네요. 종점에 섰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전차 종점에 섰습니다. 전차 문이 열리고 대종사님이 내려오십니다. 헌칠한 기에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긴 옷구름 바람에 날리시면서 전차에서 내려오시네요. 걸어서 오른쪽으로 오십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동대문 옆을 지나가시네요. 보십니까? 네. 창신동으로 올라가시네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영상하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동대문 부인병원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나 부인을 위한 병원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1887년도에 기독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고종 황제께
여자들만을 위한 병원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께서 보부여관이라는 휘호를 주십니다. 보호하고 구하라 여자를. 그래서 1887년도 서울 중심에 보부여관이라는 여자만의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25년 후인 1912년에 여기에 분원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1912년 후에 4층 건물에 2층 양호 가정집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명물이었겠어요. 지금 그 잠실에 가면은 1, 2, 3 백준이 넘는 123층 건물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4층 건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1938년이 되자 그때는 1945년 일본이 망했잖아요. 근데 1938년이니까 일본인들이 간섭이 심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희는 미국 사람입니다. 왜 일본 사람 간섭이 심합니까? 하고 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워했겠죠. 그래서 쫓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 나가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1938년인데 그때 우리 팔타원 황정신 행님께서 이 병원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38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팔타원 황정신 행님은 어떤 분이냐? 1903년에 황해도에서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13살이 되자 이화학당 중등부에 유학을 오죠. 황해도에서 서울로. 이화학당 중등부에서 교육을 하다가 18살이 되자 중국의 길림성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길림성에다 사범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돌아와서는 이화여전, 이화여대죠. 이화여전 보육과 이해생으로 들어가가지고 24살에 이해 졸업을 합니다. 이해 졸업생으로. 그래서 27살에는 황해도의 출신이면서 서울에서 아주 재벌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는 강익하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5년 세월이 지나서 32살 때 그 아들 강필국님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구경을 가십니다. 금강산으로 구경을 갔는데 역시 황해도 출신인 원불교 교도 이철륜 교도님을 만납니다. 이철륜 교도님께서 팔타원 황정신행님께 전라도 생불인 대종사님을 소개하고 원불교를 한번 와봐라 라고 입교를 해봐라 했거든요.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 산 넘어 뒤에 가면은 도남동 경성지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응산 이완철 교무님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입교를 합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도 이철류님의 소개를 받고 와서 넘어가가지고 바로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35살에 대종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만나가지고 황종신행이라는 법명을 받고 일상삼매, 일행삼매, 동정이를 영육상년이라는 본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공부를 매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새벽 6시면 여기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도남동까지 가서 금강경 공부를 응산 이완철 교무님한테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1938년도에 3년 동안 운영을 해요. 1941년에 이화여전 부속병원으로 유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잘못돼서 이화여전 병원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또 1943년에는 여기에 우리 선진님 6분이, 여자 선진민 6분이 와서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간호원으로, 노무보조로, 행정용으로 어떤 흔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 4층 건물이지만 냉난방이 얼마나 잘 뺐겠습니까? 뺐겠지요. 그런 옥탑방에서 겨울에 추운데도 고생을 하시면서 한 달에 15전을 받았답니다. 15전을 받아서는 15는 전부 다 총부로 보내고 나중에 총부에 가서 공부할 때 쓰겠다 하고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왜 6분이 여기 와서 그런 고생을 하시느냐. 1943년이면 일본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는 남자는 잡아다가 징용으로 가고 여자는 정신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겁니다. 1943년에. 그래서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황정신행님은 1970년에 휴경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휴경여자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고아의 어머니라 해서 고아 사업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하루는 대종사님이 오셨는데 황정신행님께서 아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병원에.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지 한번 가봅시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했더니 지하에 귀신이 있다고. 그럼 왜 지하에 귀신이 있다고 하느냐. 여기는 부인병원이었기 때문에 산모를 위해서 미역국을 지하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미역국을 끓였답니다. 연탄불에. 연탄불에 질식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1930년도에 했는데 그때면 사람 죽었다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들어가가지고 어디가 귀신이 있나 구석구석 다 보고 또 설사 귀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종사님이 교육해서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직원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병원 근무를 잘했답니다. 바로 이런 곳이 동대문 부인병원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공원으로 됐어요. 만약에 원불교체단이 크다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성지로 간판이라도 세우고 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원문의 해설반도 공부를 하면서 이 성적지 순례를 했거든요. 이런 성지를 보고 한 교도가 감각강성장을 하는데 목이 메여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 성지가 이렇게 남의 땅이 되고 공원이 됐느냐? 우리 서울 원문화 해설단이라도 집에 안 쓰는 금붙지가 있으면 금붙지 모으기로 해서 성적지 회수하는 환수하는 모금운동을 하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다니면서 자주 이걸 다니지만은 항상 이 동대문 부인병원을 그려봅니다. 4층 건물에 2층 양호,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또 귀신도 쫓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지만 팔타원 황정신행님을 모시고 법명도 주고 법문도 주시고 우리 선조님 6분이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시던 이곳이 우리 성지가 아닌가, 언제 이 성지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런 성지를 얻는 것이 큰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성적지인데 다음 성적지로 가기 전에 우리 잠시 묵상신고 올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합장하시고 묵상신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